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핵물리학연구소 시베리아 지부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북극의 오비강 하류에서 동물뼈와 사람이 가공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뿔을 발견했고, 이를 연구한 결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고대 북극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비강 연안에서 발견된 뼈는 초고감도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한 연대 분석을 한 끝에 후기 구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고고학계의 추정과 달리 1만 2천 년에서 3만 년 전에는 서부 시베리아 지역이 얼음에 덮여있지 않았고, 오비강이 구석기인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기후변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역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 포항공대의 과학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 심해지고 있는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겨울 기온과 영구 동토층의 해빙 증가 등 기상 이변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논문을 미국 기상학회지에 게재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가 밝혔습니다. 포항공대팀은 기후 영향의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간 활동과 북대서양 진동을 들고 있는데요. 북대서양 진동이란 북극과 아열대 대서양 사이의 대기 질량 재분배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습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기에 인간 활동이 더해지면서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겨울이 고온화할 가능성이 현재의 5배, 습도가 높아질 확률이 20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북서부 지역은 지구온난화에 특히 민감하고, 이 지역의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심각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주는 데다 한반도까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이후 대러 경제 제재 조처가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극과 관련 내외부적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의장직 수행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협력을 통해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던 여러 과학 및 학술 프로젝트와 연구 활동이 중단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그 밖에 북극 도시 개발 등 북극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해외 투자가 끊기면서 북극 항로의 개발이 지연되고, 이는 러시아 북방 지역으로 가는 식량, 에너지, 물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방 지역 식량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이리나 야로야바 러시아 국가두마 부의장은 극동 북극개발위원회 청문회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북방 운송 가격 통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던 석유와 LNG 해외 수출로가 막히게 되자 물류 배송 비용은 점차 상승하여 현재 축구특가로 컨테이너 한 박스를 운반하는 비용이 25만 루블에서 37만 루블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곧 북극이고 북극은 곧 러시아이기 때문에 북극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데, 원래 러시아의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북극 항로의 화물 회전율을 최소 8천만 톤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의 여파로 계획의 수정 혹은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성 등 북극 항로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대우조선소와의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무엇보다 중국마저 이미 준비가 끝난 선박 건조 관련 제품 배송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홍콩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쇠빙선 건조와 수리 물류 배송 등 북극 항로를 두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극에서 러시아가 심각하게 고립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코르추노프 북극이사회 고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중국과 이사회를 열고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 2021-2023을 위한 중러 협력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러시아가 핀란드나 한국 등 기존 파트너 없이도 이 모든 난관을 스스로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신뢰도 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극 전략을 수정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 안보 문제에서 타협하지 못할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토의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북극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고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치외교 분야 잡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칼럼니스트인 캐서린 얼반은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여 북극 지역에서 나토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군사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등이 군사지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시베리아 센터 북극 영상 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1화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